네, 그럼 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38차 중앙집행위원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회전에 따라서 노동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20일 날 선거인 대회를 정말 성황리에 이렇게 끝내주신 우리 중앙집행위원 동지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먼저 과제가 우리 지금 지나간 것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직이 통합이 안정이 돼야만 모든 것이 우리가 노동법 개정이나 또 제가 현재 보니까 전임자의 임금과 또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이 안정이 돼야만 하나하나 이런 것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자마자 매스컴에도 나오셨지만
원전 노동부나 경총이나 또 이렇게 노사정이나 지금 다녀서 좀 이렇게 느낌과 대화로 이렇게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거기에 가서 상대성을 만나봐도 우선 우리가 조직의 통합과 단결이 돼야만 모든 것이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나 이런 것을 또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대로 동지들과 같이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리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집행위원 동지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전국의 조직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현안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잘 치르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난 임시선거인 대회에서 런닝메이트로서 함께 당선되신 한광호 총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지 회의하면서 인사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번 선거인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중앙집행위원 제적이 51명 중 32명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차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8월 16일 날 개최된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는 심의안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시선거인대회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임시선거인대회 일정 확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였고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영덕 전 위원장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상임 고문에 대한 지원은 예산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전차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또 드릴 게 있습니까? 기타에 지난번에 전 위원장이 상임 고문에 위촉에 대해서 이제 예산과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죠. 제가 된 지가 20일이라 오늘 처음 이렇게 회원 대표자회에서도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전력과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빨리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임자하고 제가 지금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렇게 회의 때, 중앙집행회 때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해서 보고대회는 이거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전임자하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보고대회는 이거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예, 중앙집행위원회 사실 이번 안건이 심집행부 상견례의 현안 문제 논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심집행부들과 상견례와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이 진행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현안에 앞으로 제가 지금 현안 문제를 어떻게 이 노총을 거머쥐고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선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또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임원들과 이렇게 들은 얘기로 보면 우선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것이 좀 있어요. 보니까 우선 말은 전부 다 저도 그렇게 알았죠. 제가 또 이렇게 회의를 전에 좀 빠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선 제일 큰 과제가 전임자 임금을 지금 경총에 받아놓은 돈에 이런 부분의 돈에서 바로 이렇게 받아와서 집행을 하면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나 경총을 가보니까 실제 그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받는 쪽으로는 끝까지 좀 할 겁니다. 하되 조금 시간이 가야 되지 않나 분명한 얘기를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지금 우리 임원들하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이거죠. 2011년도 12월 말까지 받았으면 하자가 없었어요. 보니까 저도 그게 좀 미수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법에 지금 묶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와도 예를 들어서 경청과 정부하고 얘기돼서 받아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세금이로 증여세와 또 상속세 이런 거로 뺏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제 노동부나 또 이렇게 대화인데 이 정부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로 해서 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게 좀 받아서 좀 이렇게 못 받은 분들한테 정리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선 단기적으로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대화로 계속 만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못 받았던 거 경총에는 돈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70% 정도를 받아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단기적으로 해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 늦더라도 좀 이렇게 좀 그런 뜻을 분명히 알아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노총이 보니까 연구팀과 뭐 이런 부분에서 재정난이 들어오는 게 지금 급소 이렇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부하고도 어떻게 또 이것도 대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우리가 지금 가져와서 또 연구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건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드리면 또 이게 화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되자마자 지금 뭐 20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금토 뺏기 오늘은 이틀이거든요. 그 제 생각을 그 마음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노총이 전국을 다녀보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파견 근로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동법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이 법을 하나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자 파견 근로자 임금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한번 그 국회에다가 좀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어떻게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법에 대해서는 동지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이 바로 병용은 하되 지금 대선 주자가 양쪽이 양당에서는 뭐 이제 지금은 솔직히 안개속이죠. 우리가 또 결의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최고위원도 있고 또 그쪽에 또 당에 우리 쪽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대선 주자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노동법 개정에 같이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까 단기적과 장기적을 약간은 장기라고 해서 마냥 장기는 안 하겠죠. 우리의 입장과에서 같이 제가 직원들이 풀이 되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노동법을 또 개정을 하는 그런 틀에서 보고 또 정부하고 얘기된다면 어떤 틀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점은 대화로 해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바로 첫 마디에 드렸던 것이 이제는 화합과 단결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이제는 이 시간부터 같은 저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진솔 속에 털어서 같이 한다면 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거라도 하나하나씩 연말까지는 뭔가는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이 결론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됐을 땐 정말 우리도 하나의 정말 노동법 투쟁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앙집행위원 동지들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또 화합 이런 쪽으로 좀 몰아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렇게 되자마자 우리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을 모시고 제가 바로 이런 취지로 좀 노총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현안의 보고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이 또 저한테 또 하고 싶은 또 주문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적이 있으면 저한테 주셔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현안 문제는 세 가지로만 우선 요약해서 정리가 돼서 하여튼 요것이 되면서 또 뚜렷한 저것은 차기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먼저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 현안 문제들 중에서 한 꼭지에 들어가 있지만 파견자 임금은 제가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개 그 산별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별은 산별에서 해결을 하더라도 그 시도본부나 시지부에 계신 분들은 다이노조, 각 조직, 각 산별 노총 내셔널 센터가 한 25%씩 좀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것도 정액으로 해도 임금 차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좀 대안 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이 법 개정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은 하나 좀 수립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하고 우리 한국노총하고 가장 기본적인 현장 활동의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시도본부나 시지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특정 산별에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산별을 포괄하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경총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지금도 법이 어떻다, 상속세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사기쳐놓고 지금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주기 어렵다는 얘기인 건지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장의 모금을 갖다가 할 때는 명목이야 어떤 명목을 했던 간에 파견자들 임금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부금을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줄 수 없다. 그 사업장이라도 주지도 못하고 우리한테도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 주지 못한 이유 장본인들 누구냐면 경총하고 고용노동부 아니면 정부 입김에 의해서 못 줬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법을 개정을 하던 어떻게 했던 간에 한국노총으로 줄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들이 바로 바꿔서 해야 되는 지들은 지금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노총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가지고 좀 받아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이것은 좀 밀린 거 아니면 받아내야 될 것들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노총이 지금 어떤 대응 방침을 마련해서 각 산하 조직에서 다 뿌리고 그 단위노조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각 조직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지금 대응 지침을 아니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이거 가지고 참 궁색합니다. 그 현장에서 얘기하기도 없고 이런 회의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것도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결국 뭐 사기극에 우리가 또 들들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향후에 된 것은 법 개정을 통해든 우리 조직 내에 어떤 방침을 대응 방안을 마련하든 좀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현장 활동의 중심에 근간히 설 수 있는 기폭제를 다시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노총 실장급들 이상들을 제가 사표를 받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사표를 지난번에도 한번 사표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노총의 사무총국 동지들이 이제 사기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이번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보직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있는 상태에서 업무 로테이션을 통해서 보직 변경이 가능했을 텐데 이 사표까지 받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건지 명쾌하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물론 인사는 뭐 위원장님이나 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이것이 또 조직적인 또 문제로 좀 거듭나지 않도록 우리 부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뭐 또 있어요? 네, 질문하시죠. 저기 우선 김만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직 사임에 대한 부분 나도 의구심이 가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급 이상을 보직 사임이죠. 그러니까 사표가 아니고 보직 사임을 받은 겁니까? 보직 사임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 본부장이 사의를 보지 않고 조직 국장이 사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보직 사임의 대상이 임원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현재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진행하시면서 여기 임원들 같이 계신 분은 총장과 위원장님만 앉아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보직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또 그에 대한 공문을 선별해서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하게 진행된 것이 맞고 여기 임원들과 같이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가장 우선 급한 부분이 파견 책임자 임금 즉 받아놓은 경추에서 현재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파견 책임자 나머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11월 중순 안에 이 파견 책임자 문제가 모두 다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경추에서 갖고 있는 돈이 기재부의 내부 회의에서 법에 지금 못 주도록 아마 작년 12월인가 6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그리고 청와대 쪽 로비에서 풀어서 이것부터 우선 빨리 받아서 한국노총 및 산별의 재정에 빨리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김만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별에서 이게 부당한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빨리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견 책임자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노동법은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노동법은 정치적 해석에서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파견 책임자 임금에 관한 부분은 입법 개정이 빨리 10월 안에 국회 양대 국회에서 양대당 국회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11월 안에 모든 게 매듭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나간다면 결국은 현 정부는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 정부 인수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될 것이고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 정말 기름 역할을 해야 되는 파견 책임자들 각 노총뿐만 아니라 산별 지역 지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노총의 전체 브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만이 된다. 그것이 11월 안에 모든 게 종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현재 지도부는 정치력을 지금에서 최대 배가해서 대선 공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노총과 정부를 정치로 볼 거냐 아니면 경총 및 정부를 파트너로 볼 거냐는 부분도 해석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이용덕 집행부가 아마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력을 살려서 내부적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유연성을 의용성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말 정부와의 교육 과정에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다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때에 대한 투쟁을 했더라면 아마 이용덕 집행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과연 정치로 볼 거냐 우리 파트너로 볼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노총이 있습니다. 지역노총이 지방자치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서로 상호 이 교류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럼 정치로 보느냐 지방정부도 바로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한국노총이 파트너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부 파트너를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경찰에서 갖고 있는 돈은 국회에 대해서는 아니라 기재부에서 돈을 갖고 있는 종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법논리에서 풀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한국노총 및 각 산별에 못 받은 파견책임자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파견책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가지고 빨리 풀어서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노총은 통합민주당의 우리 지금 최고위원으로 우리 이용덕 전 위원장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의 새누리당에도 역할을 하는 만큼 정치적인 부분과 딸이 또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단기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향후 한 달 반 이내에 모든 게 종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한국노총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시스템을 짜서 빨리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노총의 지금 모임사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돌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다. 추가적으로 네, 추가하세요. 그 노총하고 그 경총하고 전경련에 얼마를 토탈 걷어서 얼마를 지출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산별대표제 회의 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파견전임자 임금이 이용덕 위원장님 계실 적에 그 노동부랑 지급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죠. 됐다가 갑자기 민주통합당이랑 이제 합당하는 바람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됐던 거고요. 이제 이게 팩트죠. 이게 전례인데, 근데 지금 그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럼 정부나 지금 노동부나 경총이나 줄라 그랬다가 민주통합당이랑 합당하는 바람에 지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그럼 노총의 지금 정치적 스탠스를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하나 대선 국면이랑 맞물려 가서 그럼 대선 국면에서 한국노총이 정치적 스탠스를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위원장님이 이제 선거 동안에 공약을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민주통합당이랑의 어떤 합당은 유지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유연성은 갖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럼 대선 국면에서 지금 노동법을 개정할 적에 우리가 여든 야든 만약에 어느 한쪽을 저희가 초이스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뭐 당선돼서 얼마 안 되셔서 이분까지 깊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막연하게 대화의 유연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유연성을 갖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상 대선 국면이 가까웠고 또 중심 회오리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 큰 틀에서는 세 분이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냥 답변을 제 뜻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금속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우선 사실 제가 이렇게 선거 때 다녀보니까 그게 사실 시도에 보니까 파견 근로자들이 정말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단기적 장기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 뜻은 여러 가지 얘기는 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 노총이 지금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보니까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서 보고를 약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돈 받아오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앞으로는 뭐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줄 게 있더라고요. 우리끼리의 말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잘했든 전에 못했든 간에 법률적으로 2011년에 12월에 그 전에 갖고 왔다면 거둔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선 때도 아니죠. 제 출마 때도 공약상에 있지만 꾸준히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만나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대화 속에서는 뭐가 가부결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신을 갖고 지금 얘기를 지금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상당히 파견 근로자들한테 또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아까 우리 김만재 위원장께서 얘기한 건 그래도 정말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려면 우리 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25% 정도는 정말 우리 자체에서도 해결해서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사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우리 노총이 민주노총하고 다른 점이 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과정에 가면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좋은 대안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가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이걸 논의를 할 거고요. 나름대로의 현장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요약해서 답답해서 제가 이제 혹시나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파견처에서 법이라도 좀 한번 다시 법이라는 건 만들어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면 법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래서 이제 아까의 실장 이상 받았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긴 얘기는 안 드릴게요. 어차피 제 스타일도 있고 또 전체를 간다고 그래서 변화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단행을 내릴 거고 그래서 또 직원들이 혼선이 안 가도록 그렇게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 약간의 또 오해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가면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 오영봉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거를 정말 정부하고 파트너가 될 거냐 또 정치적하고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디로 파트너를 할 거냐 이 뜻인데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답답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노동부에 갔을 때 매스컴에도 있었지만 장관께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갑갑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화로 좀 이렇게 좀 풀겠다. 당신하고 좀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지 이런 노동법에 대해서 그런 건 얘기 아직까지는 오자마자 거긴 거론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제가 자주 좀 뵙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하고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차피 이 정부하고 파트너가 되든 해서 거기서부터 이게 풀어져야 이 한마디로 임금을 파견 임금을 모든 것이 받아내질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경청을 갔더니 경청을 쉽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우리가 들으면 금방 가져올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부와 경청 또 기재부 또 여러 가지의 이런 틀에서 만나서 자꾸 그래서 아까 뭐 오래 남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좀 땡겨서 이것을 파트너가 되면서 대화 창구를 여는 거겠죠. 자꾸.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상당히 아까 우리 의료의 조민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는 한다. 그래 놓고 대화는 한다 했죠. 제가. 바로 그것이 이제 기자들도 저한테도 그 얘기가 수차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양당의 우리 쪽의 의원님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만나볼 때는 만나보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대화 창구를 열어지질 않는다면 이것이 해결이 실제 되겠냐는 얘기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이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딱 3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안을 이런 취지에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중요한 얘기를 또 제가 답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항상 중집하고 같이 의논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따리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집의 우리 대표자들께서 오늘 여기서 뭐 딱딱해서 중요한 것은 라인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서 또 제가 단행을 내려서 임원들과 같이 직원들과 모든 것을 하면서 제가 다음번에는 중집회의 때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 의지를 우리 중집위원 동지들한테 제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하여튼 같이 되면서 뛰면서 하여튼 수시로 제가 찾아뵙고 또 저도 그냥 좀 많이 다니는 쪽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말은 또 좀 방향이 100% 좀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꼭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제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꼭 말을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모든 일이 잘못이 전달이 된 게 있다라면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한 얘기가 저쪽에 가면 제 얘기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서 뭔가 좀 한국노총이 좀 바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중집회에서 오늘 제 뜻을 먼저 전달을 하고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뭐 우리 세 분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건 충분히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어떤 저거를 다 긴 얘기는 제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 뜻을 전달하면서 다음 중집회의 때는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가는 방향 그런 얘기를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답변은 아니고 모직생. 예, 보직생 바꾸고 일부는 자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니, 지금 현재 가정신고에 대한 조치는 그 보직 삶이고 예. 저기 사건은 아니라. 그렇죠. 회장님 그 질의 한마디만 네, 하세요. 네. 우선 그 새롭게 노총을 이끌게 가게 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한국노총이 정부나 여당한테 또는 야당한테 이런 취급을 받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연하게 이당 저당 다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우리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나오시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화합과 단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조직운동하는 사람들이 단결이 없어서는 절대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파견제 임금의 여러 가지 문제 단결과 화합되지 않으면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뭐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 우리 여태까지 몇 수십 번, 수백 번 속아서 온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하셔야 될 사항은 목적이 뚜렷한 이상 16개 시도지역본부와 이쪽의 산별 연맹이 하나로 묶어서 노총의 방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후 대선 뭐 계속 과정이나 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로만 뭉쳐진다면 저쪽에서 스스로 우리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차하게 뭐 지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다 지도부는 이렇다 하더라도 산별이나 지역본부는 다 뭐 지역적인 정서에서 다 갈려져 있습니다. 이건 다 상황이 이런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뭐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병단 의장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꼽은 게 화합하고 단결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정확한 거죠. 그건 뭐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여기저기 뛰어서 얘기는 드리겠지만 우리 그 중집 우리 대표자들께서도 정말 이제 좀 있는 그대로 서로들 얘기를 해서 우리끼리 정말 제가 이제 회의도 좀 이렇게 좀 끌어갈 겁니다. 지금 지루하게 끌고 갈 겁니다. 이 자리에 뭐 금방 얘기해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천 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도 자꾸 토론 속에서 뭐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한다면 하나로 해서 몰아서 또 그런 경험도 많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단기적하고 장기적을 얘기를 했는데 결정이 나면은 여기서 결정이 난다라면은 저는 투쟁선에 선봉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선 같이 결정이 났는데 뒤로 이렇게 저거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또 위주로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을 테니까 우선 하여튼 우선 화합과 단결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파견 전임자 해결 방안에 대한 네. 3단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총에서 그 회원사에 돈 걷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그 작년 12월 말까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정여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게 장관고시를 우선 변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뭐 의지를 갖고 하시면은 장관고시를 바꿔서 다시 뭐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분이 그 정여를 해도 면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빠르게 그 장관고시 변경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권심위가 전에 7월달인가 개최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파견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그 권심위를 통해서 우선 두 번째 단기적인 안으로 거기서라도 파견 전임자를 그 타임오프 기준 속에 우선이라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좀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법 개정 이렇게 가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아까 박병만 의장이
훨씬 수가 높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찜독기 산독기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파견전임자 문제를 3단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 말씀은 잘 들어서 지금 뭐 김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한 거는 뭐 전부 다 이 단계는 또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됐다라면 또 예를 들어서 고시와 간보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여튼 병영에서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제가 받아서요. 하여튼 이것이 좌우간에 빠른 속도로는 사실 해결이 돼야 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발빠르게 또 하고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 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에 또 그런 걸 가지고 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토론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또 주실 거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세 가지와 이렇게 받은 거와 이렇게 잘 병행해서 다음에 중집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안 문제는 이거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 기타 토의 안건입니다. 예, 기타 토의한 거. 예, 예. 예,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위원장님인데 제가 이거 기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 고액 권한이라는 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눈으로 얘기했지만 뭐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합에 저기로서 입장을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지만 뭐 전주평도 뭐 일괄 뭐 보직 개입해서 사표를 제출하셨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화학적인 측면에서 뭐 같이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장님 새로 되셨는데 뭐 지금 여기 뭐 소속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네, 뭐 같이 가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용도 우리 전 위원장님의 이기집행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건 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다도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간다면 그런 문 위원장님의 집행부가 아니고 문 위원장님이 이용도 위원장이 저 집행부에 원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우리 문 위원장님이 정말 집행부를 잘 꾸리고 정말 문진구 위원장님이 필두로 해서 가는 집행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권한에 찬 결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기타 사항이 없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저도 솔직한 성격이 지금 이렇게 온순한 편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조직을 이끄는 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 1년 4개월 짧아요 사실. 그래서 긴 얘기는 안 드릴게요. 또 냉정할 때는 뭐 다구지게 갑니다. 그때 평가를 주시고요. 하여튼 뭐 전 집행부든 현내 집행부든 간에 그건 저한테 권한이 있다라면 제가 또 이렇게 다소에는 아픔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너무 잘못된 게 있다면 조금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좀 협조 좀 해주시는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또 있습니까? 기타 토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오늘 제가 되자마자 그 전력과 우리 그 아까 참 회원조합에서 잠깐 했지만 참 조금은 우리가 석양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과 전력이 통합을 하면서 우리 또 공공 또 위원장께서 참 말씀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잘 이끌어질 거로 또 나중에 보고요.
그것이 우리가 대화 속에서는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자마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또 모든 현안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먼 데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자주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해서 수시로 의논해서 모든 것이 안 되면 뭐 제가 뭐 회원조합은 회원조합대로 또 시도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제가 쫓아가서 또 꼭 같이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전달하면서 모든 걸 안 되면 또 여러 가지의 질문을 받아가면서도 이끌을 겁니다. 말보던 행동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 잘 세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오늘 질문 받은 거 또 하나 병면서 하나하나씩 병용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로 폐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폐해를 선언합니다. 예, 식사 장소는 2층 횡성한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